안녕하세요. 흥농상사 이병민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참깨밭 만들기입니다. 농진청이 보장하는 최고 품종인 영웅깨를 소개한 영상 때문인지 참깨밭을 만들 때 뭘 넣어야 하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1대1로 설명을 드리다가 지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참깨를 육묘해서 정식하는 걸 권장하는 편인데, 보통은 참깨는 직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모종이든 직파든 밭을 만드는 거는 똑같습니다. 어떤 작물이든 밭을 만드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참깨는 특히나 이 밭 만들기가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참깨에도 점적을 깔면 참 좋은데 일단 점적을 대체로 안 깝니다. 그리고 직파의 경우에는 90일에서 한 120일, 그리고 육묘에서 정식할 경우에는 약 2달이나 3달, 이 안에 결판이 나는 작기가 굉장히 짧은 작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추나 마늘이나 양파처럼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작물은 중간에 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게 가능한데, 이 참깨는 중반부터는 진짜 미친 듯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밭을 무지하게 잘 만들어 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뭘 써야 되느냐? 일단 비료는 완효성 비료를 써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스테빌입니다. 그래서 스테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간한 작물에는 21-17-17 같은 복합 비료를 써도 되고, 좀 더 작황을 좋게 하려면은 스테빌을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참깨는 그냥 무조건 스테빌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기물. 유기물은 잘 부숙된 퇴비를 이기는 게 없어요. 근데 잘 부숙된 퇴비가 없다면 빅히트를 쓰시면 됩니다. 뭐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뭐 그냥 대부분의 작물은 100평 기준으로 스테빌 한 포, 빅히트 2포면은 그냥 밑 비료는 완전 끝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토양살균제. 저는 한국상공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스쿠퍼라는 토양살균제를 권장합니다. 정량은 100평당 한 봉인데 역병이 좀 심했던 밭이라면 알아서 조금 조절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지금까지 말한 게 비료, 유기물, 토양살균제, 그리고 토양살충제.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참깨에 등록된 토양살충제면은 어지간한 거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저는 파만동에서 나오는 데프콘이라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뭐 이것도 좀 충폐가 심했던 밭이라면 알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기비 처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 랜드콘 잎제를 100평 기준으로 한 포. 랜드콘에 대한 내용은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100평 기준으로 스테빌 한 포, 빅히트 2포, 스쿠퍼 한 봉, 데프콘 한 봉, 랜드콘 한 봉. 이걸 전부 다 한 번에 넣으셔서 두둑을 만드시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참, 그 토양살균제와 미생물인 랜드콘 잎제를 같이 섞으면은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랜드콘이 미생물이잖아요. 근데 그 미생물 중에서도 세균입니다. 세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양살균제와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토양살균제는 진균이나 난균 이런 거를 잡는 거기 때문에 랜드콘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왜 써야만 하는가? 일단 직파라면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지 혼자 뭔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 밭에 비료가 없거나 병균이 있거나 땅이 굳어 있거나 벌레가 있다면 뭐 싹도 못 틔우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직파의 경우에는 더 밭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토양 환경에서 커나가야 되기 때문에 종자 한 알이 발화하고 뿌리 내리고 초세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이 5가지 조합이고요. 육묘를 해서 정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종이 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는 거죠. 그래도 확실히 직파보다는 육묘에서 넣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깨는 육묘에서 심기를 권장하는 편이고,
모종을 정식할 때 제일 큰 장점이 뭐냐? 바로 침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튼 위 5가지 조합으로 밭을 만드시면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활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재 2가지나 있죠. 레오나다이트인 빅히트와 랜더콘의 조합, 그리고 토양병균을 2가지 성분으로 조지는 토양살균제 스쿠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테빌, 초기 질소 과잉에 겁나게 예민한 참깨의 완효성으로 천천히 지가 필요한 만큼만 질소를 공급하는 그런 비료, 이 조합이 진짜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조합이 그냥 좋으니까 쓰셔라 라고 하는 거 맞죠? 그래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들으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도 하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스테빌입니다. 스테빌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참깨는 질소 과잉에 대해서 매우 많이 무지하게 예민한 작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최고의 가성비라고 얘기하는 21-17-17 복합 비료를 쓰는 거는 참깨에는 맞지 않습니다. 참깨는 완효성 비료를 쓰시는 게 맞아요. 그 중에서도 최첨단 미세한 최고의 비료인 스테빌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비료파리, 약파리 타임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잘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안 걸러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완효성 비료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습과 온도로 용출 제어를 하는 올 코팅 형태의 비료, 보통 땡땡 코트라고 부르는 게 이런 올 코팅형 비료입니다. 그리고 스테빌이나 무슨 택 같은 질산화 균을 억제해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도록 하는 그런 스마트한 완효성 비료, 이렇게 해서 2가지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올 코팅 비료는 그냥 수동입니다. 수동. 그리고 스테빌 같은 거는 완전 자동이죠. 왜 그러냐? 스테빌 안에 있는 NIPF 뭐더라? 그러니까 뭐 이게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니프인가 뭐 NIPF인가 하여간 뭐 어쨌든 그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게 핵심 기술입니다. 참깨는 성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질소 과잉에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조금만 과잉이 돼도 꽃이 안 피거나 도복되거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효성 비료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스테빌에는 그냥 NPK만 있는 게 아니라 황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미량소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을 따로 넣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황이 애초부터 대부분의 식물에 많이 필요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깨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황을 많이 요구합니다. 황이 기름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그 어떤 재료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밑비료는 스테빌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유기물. 사실 유기물은 잘 부숙된 퇴비를 이길 수 있는 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부숙된 퇴비를 쉽게 구하기가 어렵죠. 참깨는 워낙 짧게 키우는 식물이라서 미부숙된 퇴비를 써가지고 초기에 피해를 입거나 뿌리에 충피해를 입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A 등급인 최첨단 미세한 레오나다이트 99.9%인 빅히트를 넣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 빅히트가 왜 좋은가? 대부분의 토양 계량제들은 레오나다이트 같은 부식산들이 주 성분이에요. 토양 계량의 핵심은 입단하고요. 이런 부식산들이 입단화, 즉 떼알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양 계량이 되는 거거든요. 떼알 구조가 되면 토양이 포실포실해지고 물 빠짐이 좋아지고 미생물이 잘 살고 뭐 다 좋아집니다. 일단 참깨는 수분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작물이기 때문에 과습이 오면 역병 그리고 시드름병에 박살이 납니다. 아무튼 굉장히 피곤한 작물인데 이런 수분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자재가 빅히트고 그 이유가 빅히트가 들어가면 토양이 입단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단시간에 입단화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유기물로서는 굉장히 고급 자재인 빅히트를 넣으시면 되고, 자, 3번째는 토양살균제인 스쿠퍼입니다. 참깨는 역병, 시드름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한 큐에 다 무너집니다. 참깨밭에 사용할 수 있는 입제 형태로 된 토양살균제는 총 5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일단 역병약인 메탈락시렘, 그리고 베날락시렘,
그리고 플루아지람, 그리고 시드름병 약이 프로클로라즈 망가니즈, 또 코퍼옥시클로라이드랑 프로클로망가니즈가 합제인 그런 제품이 있고, 해간 총 이렇게 5가지 성분입니다. 작용 기작은 메탈락실, 베날락실은 가1, 플루아지람은 다5, 그리고 프로클로망가니즈는 4,1, 코퍼옥시클로라이드는 카. 작용 기작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메탈락실엠, 플루아지람, 코퍼옥시클로라이드, 프로클로망가니즈 이렇게 4가지를 한 번에 다 넣으면 너무나 이상적이죠. 근데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토양살균제는 보통 한 제품만 넣는 게 국룰이죠. 그래서 흔히 많이 쓰시는 게 리도밀이라고 잘 알려진 메탈락실엠이고요. 그 다음은 프론사이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플루아지람, 요 2가지 성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스쿠퍼라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스쿠퍼가 코퍼옥시클로라이드랑 프로콜로망가니즈의 합제이기 때문입니다. 일석이조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참깨 토양살균제, 입제 형태로 된 토양살균제 중에서는 스쿠퍼가 가장 효과도 좋고 가성비도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효과가 좋으냐? 코퍼옥시클로라이드, 앞에 코퍼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바로 동제인데 코퍼가 동이고 동이 굴입니다. 이 동제가 무슨 역할을 하냐? 보호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즉 외부에서 균이 침투할 수 있는 그 입구를 완전히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프로콜로망가니즈가 병원균을 안에서부터 때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밖은 구리가 막고 안은 프로콜로망가니즈가 때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양살균제는 스쿠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4번째 토양살충제입니다. 충제는 데프콘 입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데프콘은 땅강아지, 굼벵이, 멸강나방 이런 해충들을 예방하는 토양살충제입니다. 왜 데프콘을 추천하느냐? 이 제품 역시 합제이기 때문입니다. 비펜트린이라는 성분과 토모포스라는 그 2가지 성분이 한 번에 몰쳐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그렇습니다. 비펜트린은 접촉, 닿으면 죽는 그런 살충제고요. 토모포스는 식독, 먹으면 죽는 그런 살충제입니다. 서로 작용기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용기작이 2개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데프콘이 저렴하고 굉장히 좋은 자재입니다. 그리고 여간한 농약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재, 어느 작물에나 꼭 필요한 밝은 미생물 제품인 랜드콘 입제까지. 랜드콘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패스. 자,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참깨밭을 만들 때는 총 5가지 자재가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완효성 비료인 스테빌, 2번째는 유기물인 빅히트, 3번째는 2가지 성분으로 된 토양살균제인 스쿠퍼, 그리고 4번째는 2가지 작용 기작을 가진 토양살충제인 데프콘,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밝은 미생물인 랜드콘 입제까지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참깨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49%, 그리고 스테빌, 빅히트, 랜드콘 같은 제품을 팔아먹으려는 마음 51%를 담아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올해에도 참깨 농사는 역시 홍농상사와 함께 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이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